예,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방송을 좀 또 즐겁고 또 유익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거 맞습니까? 안 좋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좀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쉬고 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냥 막 예전처럼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시장은 아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사람들이 싶네요. 이제 언론도 그렇고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지금 네. 이제 시장 이제 폭락한다. 이제 뭐 저도 이제 부산 분들이 많이 공격을 하는데 아, 옛날 영상 들고 아니, 와서 지금 삼빛빛이 지금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너무 멋지던데요. 멋있죠. 네. 예. 아, 저는 또 지인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거 보자마자 또 보내줬잖아요. 이거 가져가는 거야 이러면서 네. 이렇게 보내줬는데 너무 멋지잖아요. 그렇죠. 진짜. 근데 거기 또 오래 사셨던 분들은 막 이게 조금 정비 사업을 운영하는 중에 그런 과정이 삐걱하니까 있으니까. 그리고 맞아요. 추가 분담금 너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불안감들이 좀 있어서 내도 거긴데 가져가야죠. 그렇죠. 가져갈 만하죠. 네. 그래도 나름 부산의 강남 아우, 같은 아파트인데 저는 진짜 네.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그 좋습니다. 네. 예. 이게 좀 얘기를 하다가 좀 말았는데 삼익비치가 이제 용도 지역으로 따면 3종이거든요. 근데 마린시티 그쪽도 우리 막 아이파크 있고 멋있잖아요. 거기는 상업 지역이에요. 주상복합이 들어온 거고 여기는 3종이니까 온전하게 주거지가 바다뷰가 쫙 펼치는 게 너무 좋을 들어.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저는 그 낮은 건물인 상태에서 가서 처음에 갔을 때 네. 아무것도 모를 때 부산에 갔다가 네. 아무것도 모르는 예전에 갔을 네. 때 여기 뭐야 이렇게 아파트가 좋은 자리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 이러면서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아, 진짜 그러셨구나. 아무것도 모를 때. 근데 네.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게 네. 그 삼익비치였던 삼익비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더라고 자꾸 그 위치가. 그 네. 삼익비치가 처음에 분양 당시에도 그 부산에서 제일 그렇죠. 제일 비쌌어요. 비싼 동네죠. 예, 비쌌어요. 네, 맞아요. 예, 비쌌습니다. 좋은 그냥 딱 아파트였습니다. 보여요. 좋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거래량이 떨어지니까 여론이 안 좋습니다. 이러다가 가격이 폭락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많은데 그렇죠. 네. 지금 이 시장의 상황 네. 서울, 경기, 인천 조금 구분해서 네네. 디테일하게 하실 수 있으면은 좀 시황들도 전망들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 왜 웃으세요? 아니 너무 꼭꼭 집어서 물어보시니까 예. 뭐 아무튼 제가 느끼는 대로 얘기를 드리자면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판단할 때 지금이 시장이 안 좋냐라고 하면 제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일단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래가 조금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가 되는 것들이 시세가 지금 하락 거래가 나오고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약간 호가를 원래는 뭐 한 1억에 올렸는데 40억 밑으로 조정해 줄 41억 조금 조정해서 더 내가 해줄 수 있다거나 이런 가능성들은 있겠지만 가격 자체를 호가를 낮춘다 매도자분들이 지금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미 금리가 인하가 시작됐잖아요. 피벗 시작이 됐고 그래서 시장 자체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믿고 있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가 올파포 올해 초에 저게 물량 들어오면 난리 난다라고 했었는데 막상 지금 뚜껑 열어보면 문제가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의 힘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장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할 때 있어서 거래가 멈춰 있는 것을 마치 시장이 하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작년 2023년 초부터 지금까지 오는 와중에 거래량이 많았던 때도 있었지만 거래가 2, 3천 건에서 머물러 있던 시기들이 중간중간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하락의 기간이었느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약간 멈춰가는 기간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고가 거래들 신고가 거래 나오는 지역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왜 거기는 그런 그 신고가의 그런 거래를 찍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들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분들은 하락할 걸 생각하고서 고가의 거래를 할 것이냐. 그렇죠. 그게 아니죠. 그럴 수 예. 없죠. 그래서 그렇게 거래가 일어나면서 다음 그 지역의 거래가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지금 재건축 거래가 유난히 많은데 재건축 거래가 가면 또 다음 거래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고 특히나 지금 서울의 거래가 굉장히 좀 많이 죽었죠. 없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는 아마 3천 건이 좀 안 될 것 같고 지금 10월 가면 3천 건을 좀 넘어가는 수준이 될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서울은 확연히 거래량이 줄어 있지만
생각해야 되는 게 서울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기 인천은 경기 인천은 지금 그렇죠. 재밌는 게요. 거래량이 9월 달에는 좀 많이 적었다가 10월 들어오면서 오늘만 해도 어제 오늘 사이에 거래량 집계된 게 300건이 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거래 신고 들어가는 게 300건이 넘게 들어가고 있고 제가 매일 거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런 식으로 증가하는 굉장히 크게 뛰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맞습니다. 그 네. 수치가 데이터가 많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굉장히 힘이 좋고요. 그리고 인천도 인천은 오히려 경기보다 더 거래가 힘이 10월 들어서 더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울은 좀 가격이 많이 올랐었고 쉬어가는 장세가 좀 길어지는 환경이지만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세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의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지는 않더라도 지금 거래가 자체가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은 좋은 편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둔촌주공 올파포 입주 물량이 12,000세대 중에서 생각보다 전세 물량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실입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영향을 미치는 여파가 크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량에 대한 지금 어떤 그 여파가 힘을 못 미치고 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지금 서울에 어떤 신규 물량에 대한 목마름이 되게 갈증이 심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신축 물량이 좀 뿌려지는 거는 부담이 아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 가면서 물량이 적어지는 시점에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보면 전세가 시세가 막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환경인데다가 그리고 약간 지금 뭐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좀 저가의 시세가 좀 이렇게 꺾이는 지역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건 일종의 바닥 다지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도권에서도 이제 경기권에서도 거래가 많았던 지역들은 좀 멈춰가는 장세지만 거래가 그동안 좀 적었던 의정부라든가 파주, 고양시 또 이런 지역들 뭐 부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지금 힘이 좋은 편이에요. 그다음에 물량 많았던 안양, 동안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래도 그렇지만 시세가 회복세로 전환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시장에서 지금 지역별로는 다른 흐름이 계속 연동돼서 나오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이 지금 안 좋은 것이냐, 좋지 안 좋다라고 할 수가 없고 제가 볼 때는 달려가다가 지금 조금 뭐 경기권은 이제 조금 섰다가 다시 설설 걷고 있는 중이고 서울은 잠깐 서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서울 내에서도 뭐 압구정이라든가 뭐 일부 지역들, 목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지금 달리기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만 이제 거기서 바톤을 다른 곳으로 넘겨주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는 장세가 나올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네. 지금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조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그냥 지금 짧은 한 5분, 10분, 5분 정도의 브리핑으로 전체 시장, 수도권 시장이 확 내 마음속 머리에 확 들어오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야, 너무 좋습니다. 표현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닙니다. 포장을 잘해주세요. 아무튼 지금 호가는 낮아지지 않는 시장 그리고 피벗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다시 뭐 자이언트 스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올파포를 보더라도 전세 강하게 이제 지지를 하고 있고 그쵸, 네. 매매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올팍은 이 되게 실거주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2년을 하고 계약갱식 청구권을 쓰기 애매하니까. 못 쓰니까 안 들어와요. 또 임차인들이 그건 안 그렇죠. 원하죠. 안 원하죠. 그러니까 애매하죠. 임대인들도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임대인들도 2년 했는데 계약갱식 청구권을 쓰는데 실거주 의무가 들어와? 그러면 또 안 되니까 불안해서 맞아요. 실거주로도 좀 실거주 안 많이 들어가시는 많이 거죠. 예, 그리고 많이 이제 들어온 거 조건을 맞죠. 이제 너 2년만 살고 나간 조건이야 하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물량이 제한이 걸리니까 그렇죠. 거기는 조금 전세값을 좀 이렇게 네. 뭐 조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전세값이 많이 뛸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입주권 이제 예를 들어 그렇죠. 갖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내가 안 들어가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 맞아요. 분들은 조금 더 가격 높여놓고 여유 부리실 수 있으니까 네. 이것도 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리고 대표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신고가는 고가 주택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옛날만큼 많이 좀 줄었긴 했는데 그렇죠. 거래량도 네. 줄었어요. 고가도. 근데 저는 그게 좀 공감이 돼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보통 그 70억, 60억, 50억 이상의 집을 사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데 삽니다. 근데 거꾸로 지금 뭐 대출 규제도 있고 하지만은 맞아요. 조금 돈이 부족한 물건들 네. 그런 데는 오히려 더 이제 더 심리가 예. 더 많이 좀 위축이 돼버려서 그렇죠.
이제 매수의 어떤 판단이 좀 많이 미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양극화 시장을 앞으로도 네. 계속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경험치가 쌓인 분들이나 자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게 안정적인 수준에 와 있는 분들은 네. 그 결정이 되게 쉽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없는 자금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분들은 마음이 더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과감하게 하기가 어렵고 실행하기가 어려워서 네. 그 다음 스텝을 가기 위한 첫 발을 떼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차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좀 사실은 막 비난을 하는 조금 자산이 부족한 사람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집을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거의 방향을 따라가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성들을 좀 보시는 게 필요하면 신고가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거래가 서울이 지금 이제 9월달 기준으로 3천 건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10월도 조금 저조하고, 네. 예. 근데 반면에 그렇죠. 경기도는 9월달, 8월달 같이 이제 정상적인 거래 방향성으로 가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인천은 조금 더 달리고, 더 달리고 있고. 그러니까는 네. 서울은 섰다. 음. 그 다음에 경기도는 걷고 있다. 네. 그다음에 인천은 살짝 조금 뛰고 경보다. 네. 뭐 요렇게 네, 이제 네. 표현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은 그렇고 뭐 이제 대표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거 자체가 멈췄다라는 표현을 하셨죠. 네. 예, 이게 하락한다가 아니라 잠시 쉬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도 상승하고 있어요. 시세상으로는요. 근데 이제 네. 평균 데이터다 보니까 이것이 음.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상승이지만 고가 거래들이 나와주면서 그런 네. 부분을 또 어느 정도 해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는 수준은 좀 멈춰 있다라고 느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보이지 않는 점선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멈춰 있을 때는요, 거래가 안 돼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보이지 않는 점선들이 이렇게 그렇죠.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들 하시고 지금은 지표상은 하락이 아니고 그렇죠. 둔화죠. 상승의 맞습니다. 상승의 둔화가 이제 좀 있어요. 상승폭의 둔화죠. 네. 둔화가 좀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이제 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대출. 없어요. 네. 왜냐하면 대출. 지금 중요하죠. 대출이 조금 제일 이슈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재밌는 거는 지금 정책 모기지론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장난하나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좀 있으면 춤추시겠는데. 이게 지금 정책 모기지론 맞아요. 관련돼서 뭐 규제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데 오늘 또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이제는 뭐 비수도권에 대해서 한도를 축소를 안 하고 수도권은 수도권도 하겠다. 하고, 뭐 지금 네. 이런 거 이제 대안 마련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 대출이 너무 오락가락해요. 네. 근데 지금 대출이 미치는 시장의 영향하고 앞으로 이 대출의 상황들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원래 올해 시장에서 제일 부담을 느꼈던 부분이 네. 이 대출 규제였었어요. 대출 뭐 이제 규제. 저랑 제 채널에서 뭐 방송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네. 하반기 대출 규제가 나오게 됐을 때가 제일 좀 그게 악재라면 악재일 것 같다는 얘기를 네.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려지면서 굉장히 생각보다 세게 규제가 들어왔던 부분이었고 네. 또 이제 이런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 얘기하신 것처럼 뭐 금융위원장하고 금융감독원장님 뭐 다 다른 얘기를 하면서 막 굉장히 혼선을 주기도 했고 네. 그리고 어쨌든 또 뭐 한은하고 이제 그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쪽하고 또 이게 뭔가 안 맞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내리려면은 또 계속 이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되는 환경이었고 이래서 네. 올해는 힘들겠구나, 규제 완화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이제 그걸 꾸준하게 그냥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밀어가지고 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제 그런 네. 것들이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이거 역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뭔가를 할 때 걸림돌이 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시장에 대한 큰 방향 자체를 바꾸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영향이 받는 게 맞는 게 왜냐하면 올해 6월, 7월까지는 사실 갭 투자 수요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뭐 조건부 대출 제한을 건다 해도 갭 투자 수요가 별로 없을 때는 사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지금 7월 막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갭투자를 통해서라도 내 집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여러 채를 사지 않더라도 일단 갭으로 껴 사놓고 그 다음을 해야지 이런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슬슬 네, 네.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근데 그거를 딱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매수에 대한 그 어떤 환경들을 굉장히 강하게 차단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영향이 좀 세게 미치고 있다고 봐요. 다만 아까 제가 살짝 언급드렸던 대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우리 매도 맞으면 이제 여기가 단단해지고 왜 그런 네. 거 있잖아요. 네. 똑같은 그 어떤 계속 충격을 가하다 보면 거기가 오히려 무뎌지는 이런 것처럼 대출에 대한 뭐 금리도 사실 그랬었어요. 우리가 금리가 막 높다 했었지만 2023년부터 이 금리 환경 속에서도 계속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실제적인 대출 금리는 좀 내려갔다 해도 어쨌든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금리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적응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대출 규제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 말 그리고 이제 내년에서도 완전히 확 풀어주기는 왜냐면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쉽지 않겠지만 거기에 받아들이는 수요의 어떤 그 충격은 굉장히 완화될 거라고 보고요. 이미 이거는 그 여러 가지 리포트에서 이게 대출에 대한 어떤 규제가 힘을 미치는 거는 뭐 6개월 정도 된다 이런 데이터들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게 장기간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길 가는데 약간의 어떤 뭐 불편한 것들이 좀 잠깐 등장하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에 대해서 이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진짜 해야 될 걸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좀 약간 우리가 하나의 과정으로 지나가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그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게 걸림돌은 될 수 있는데 옹벽은 안 된다. 그렇죠. 네. 막지를 못하는 거죠. 네, 막지를 거기에 못한다. 스스로 먼저 갇히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넘어가기만 하는데 못 넘어가면 가시는 거라서 안타깝죠, 사실. 그렇죠. 저도 지금 최근에 한 3주째 대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대출은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대출 정책은 오래 못 간다. 그렇죠. 예. 두 번째 대출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순 없다. 네. 예. 세 번째 지금 걸림돌이지 옹벽은 아니다. 네. 그리고 단단해진다. 그렇죠. 저는 그거 딱 하는데 그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기타 칠 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기타를 쳤거든요. 네네. 중학교 때부터 기타 칠 때 처음에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파요 여기. 너무 아파. 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니까 굳은 살로 맞아요. 단단해졌어. 그러니까 기타 칠 때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게 시장도 적응하는 과정이 또 맞습니다.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대출로 위축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바보처럼 멍청하게 말 좀 그런가? 예, 가만히 있는 선택을 좀 하지 않고 안 하셔야 되겠죠.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저도 근데 대출 정책이 진짜 그 사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게 좀 전 되게 답답한 부분이에요. 사공도 많고 그 다음에 기조도 없고 그러니까는 사공이 막 지금 선장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 승객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있어. 맞아요. 저기 태풍이 오고 있는데 태풍 속으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절벽인데 저 절벽은 떨어져도 별로 안 다칠 겁니다. 이러면 무섭잖아요. 맞아요. 승객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선장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대출이 시장을 잡을 수는 없다. 네. 예, 그리고 걸림돌이다. 이 걸림돌이 오늘 포인트가 걸림돌일 수 있는데 큰 벽은 아니다. 그렇죠. 예, 요거를 좀 집중하시고 하반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제2금융권도 맞고 뭐 지금 뭐 임차인들 신용도 보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임대인의 신용을 네, 본다는 거죠. 임대인의 신용을요. 임차인들이 전세 대출을 받는데 임대인의 신용을 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냥 뭐 딱 깨놓고 말하면은 이게 자본주의에 맞는 정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대출을 안아주려고 하는 이제 온갖 방법을 찾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가 진짜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대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대출에 너무 위협을 받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사실 그 되게 재밌는 양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동이 제일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목동이. 근데 따지고 보면 교육도 있지만 플러스 재건축이 결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재건축이 지금 가격 방어를 되게 잘하는 것처럼 좀 보여지는데
지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재건축을 이렇게 잘 나간다면 지금 재건축에 또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뭐 네네. 입지적으로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재건축 네네.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지금 네. 특히 한 지금 9월, 10월에 굉장히 거래량이 급감하는 시기에 네. 유일하게 거래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는 것들이 보면 대다수가 다 재건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압구정, 뭐 이제 뭐 신고가 거래가 뭐 한두 건 나오는 게 아니라 연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압구정, 그리고 말씀하신 목동, 그리고 여의도 이제 한강변 쪽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의 지금 또 선방. 거기에 더해서 이제 더해지는 곳들이 예를 들자면은 뭐 송파로 치면은 장미라든가 대치동의 뭐 대치동이라든가 또 개포 개포 주공단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시세가 굉장히 고점을 찍으면서 신고가를 찍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와, 신고가 이러겠지만 가만히 먼저 생각해 보면은 5월, 6월에 정말 반포가 미친 듯이 높은 가격을 찍어줬었잖아요. 5, 6, 7월 달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재건축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뭐 지금 반포에서 원베일리 아파트 이제 재건축해서 새로 들어온 아파트가 막 60억을 넘어가는데 뭐 우리가 저기에 질 수 없이 이제 우리는 더 좋은 아파트가 될 건데 이렇게 가면서 압구정도 지금 거래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자꾸 선례가 나오니까요. 뭐 설레. 그렇죠. 예. 예, 반포에서 나와주고 또 저쪽에 고덕동에서도 나와주고 지역별로 보면 그렇게 재건축돼서 새로 신규 단지도 들어가는 곳들에 엄청난 파워가 나오고 그리고 또 신축 아파트가 됐을 때 얘가 이제 입주를 앞두고 막 가격이 막 뭐 입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환경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분양가가 또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분양가 따라서 입주권 더 올라가는 이런 양상들이 나오고 둔촌주공이 또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앞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 지금은 신축으로 가면 뭔가 내가 다 제값 주고 사는 느낌인데 재건축으로 가면 내가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좋은 본보기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그게 물건 상품성의 가치가 많이 좀 떨어지는 물건이면은 좀 선택이 어려울 텐데 뭐 압구정이나 목동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아파트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좋은 어떤 환경들, 교육 여건이 갖춰지는 목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까지 다 더해지다 보니 네. 충분히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게 정책적으로 재건축을 하기 좋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막 지원해주고 있고 용적률도 좀 자유롭게 좀 올려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잘 해서 빠르게 달려가야만 유리하다. 지금이 아니면 이 시기에 놓쳐버리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언제 될지 모른다 이런 심리도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 재건축 아파트가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다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축에 갈 때 재건축에 갈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지만 신축의 제한은 뭐냐면 값을 다 주고 사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가 많이 올라도 낡은 애들은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우리가 한 1, 2년 사이는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건축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은 그 다음을 또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뭔가요? 재개발. 재개발. 이제 재개발. 리모델링. 그죠? 리모델링. 그것들을 기대하는 구축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재건축의 거래가 이렇게 터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 다음의 거래 흐름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인 거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의 거래는 또 신고가는 그 다음에 시장 흐름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거래의 어떤 지금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재건축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목동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가격을 높은 가격에 이렇게 딱 거래가 된다라는 것은 단기에 그게 또 빠르게 다음을 또 크게 뛰면서 올라가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뭐 목동뿐 아니라 지금 저쪽에 뭐 분당이라든가 재건축 이슈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은 단기에 어떤 상승에 대한 폭이 커질 걸 기대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어떤 가치의 회복, 가치의 상승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목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너무나 좋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면은 나중에 신축 아파트 받을 때 좀 부담을 많이 낮추면서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좋아하시고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 물건들을 보시면
단기의 어떤 시장에 대한 내가 그 취할 수 있는 차익이 크진 않을 것이다. 입지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내가 투자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고려하신다면 얘 다음 순위가 어디로 갈지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송파의 잠실권의 힘이 좋으면 그 다음 그 힘을 받을 곳이 이제 뭐 사실 송파에서 잠실의 엘리트나 이런 곳들 거래가 많이 있었으니까 잠실주공 5단지 더불어서 장미가 이제 반짝반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 오금 이제 예,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내려가죠. 송파동 이제 뭐 예. 한양, 예. 그 한양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네, 뭐 이런 예. 이런 단지들, 이제 방이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또 이 어떤 흐름들이 좋아지고 그러면 그걸 말씀하신 대로 받아서 오금동, 또 가락동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저쪽에 고덕동 힘이 좋으니까 그 앞에 있는 명일동에 움직이는 거고. 재건축 많으니까. 네, 지금 요즘은 신월시형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신월시형요. 왜냐면- 매일 끝자락인데 네, 그렇죠. 목동이 움직이니까 예. 이제 신월시형도 물어보시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제 신월동에 그 두산 위브 아이파크 같은 위브, 경우도 네. 거래량이 많고 네,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맞습니다. 옮겨가는 그렇게 그게 옮겨가는 되는 거예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가면 다 나오죠. 뭐 마포로 가면 성산시형 나와,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미미삼, 월계동의 미미삼 나와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동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갈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좀 시세가 그 기존 시세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고 좀 굉장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물건들 중에서 내 여건과 그런 것이 맞다면 그런 걸 선택하시는 건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뭐 주의점이라고까지 할 건 없겠지만은 낡은 집을 산다라는 게 사실 심리적으로 좀 부담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동이나 이제 뭐 압구정만 해도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는 편인데 좀 지역별로 어떤 물건들은 평수도 좀 작고 그다음에 굉장히 뭐 주차라든가 이런 여건들이 일반적으로 좀 취약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 흔히 말하는 몸테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가능할까? 몸테크가 아니라고 하면 또 전세를 주고 사면은요 이 갭이 또 커요. 왜냐하면 낡았기 때문에 전세값이 좀 낮아서 전세가율이 좀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어떤 선택을 내가 그 투자를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실거주를 할 것인지 실거주가 가능한 선택인 건지 아니면은 갭으로 산다고 했을 때 이 자금으로 더 좋은 선택지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많이 올라가고 있는 재건축이 아니라 뭐 재개발 그리고 일반 구축 중에서도 입지 좋은 구축을 좀 선택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보니까는 그 거래의 그 트렌드가 영원한 트렌드는 없다는 그렇죠. 걸로 이제 포인트가 좀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신축이니까 근데 더 좋은 신축은 좋긴 한데 그럼 미리 들어가자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재건축을 또 한번 보게 그렇죠.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후에는 그러면 이거랑 유사한 거 재개발, 그렇죠. 리모델링 그러다가 이제 구축 이러면서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네. 트렌드들이 바뀐다라는 게 좀 그렇죠.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반포가 지금 신축이잖아요. 그쵸. 예. 네. 그리고 압구정은 구축이잖아요. 근데 반포가 좋을까 압구정이 좋을까 하면은 사실은 압구정이 좋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 이게 구축인데 이렇게 비싸. 그럼 그렇죠. 신축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거를 반포가 보여줬다는 거. 그게 그렇죠. 네. 이제 거울처럼 볼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좀 네. 인상이 깊었고 그 예로 이제 고덕도 옛날에 좀 비리비리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은 빛나고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입지 좋은데 포장이 잘 되면은 명품이 된다. 예, 그거를 사람들이 좀 많이 본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점점 퍼지고 트렌드는 좀 바뀐다. 네. 그리고 재건축은 좀 어려운 게 몸탱크가 조금 어려우니까 투자할 때 좀 주의사항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 인기 좋습니다. 네, 좋기 그렇죠. 때문에 뭐 추가 분담금이 당장의 것은 많이 나와서 부담스럽지만은 뭐 지금 목동 같은 경우 추가 분담금 때문에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추가 분담금 제가 볼 때 많이 없죠. 예. 거의 그냥 오히려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예. 목동 같은 경우는 워낙 지분이 그렇죠. 커서. 네. 그리고 지금 또 재건축에 추가 분담을 걱정할 시기도 걱정할 아니에요. 시기도 아니죠. 왜냐면 이제 안전진단 얼마나 시간을 드려야 예. 되는데요. 15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건축도 그래서 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좀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한 뭐 10년 안에 그 신축 아파트 들어간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진행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시간을 길게 두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뭐 서울 강남하고 강남 3구랑 용산을 빼면 나머지 지역들은 이 조합원에 대한 어떤 그 양도 제한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 제한이 없다 보니까 뭐 내가 중간에 적절한 시점에서 좋은 어떤 성과를 거뒀다 생각할 때 그걸 처분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떤 가치가 많이
오르냐 했을 때 재건축을 본다라는 건 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도 좋지만 끝까지 안 갈 수도 있다라는 항상 유연한 태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죠. 네. 내가 나이가 90인데 재건축 20년, 15년 네, 기다린다면은 좀 어폐가 있는 거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나는 그래서 재건축을 못해 이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끝까지 가지 않아도 목동이 되는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재건축이 완성 안 되는데 가격이 똑같나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완전 차이가 맞아요. 크거든요. 그 잠재성과 좋은 시장들이 결합해서 가격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니까 무조건 나는 완성품만 살 거야가 아니라 재건축은 과정에도 가치가 반영된다. 그렇죠. 요거를 좀 염두를 해두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은 질문이 2개가 남았긴 했는데 한꺼번에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지금 시장이 저는 잘 지켜야 되는 시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거꾸로 조금 안 좋으면은 잘 갈아타야 되는 시장. 왜냐면 지금 그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갈아타기 네. 실수요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유한 부동산을 잘 지키는 법과 실수요장인데 또 잘 갈아타는 방법과 전략들이 있을 수 있다면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좀 의견 이런 갈아타기와 좋은 집 잘 지키기 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시기를 굉장히 기회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기회라고 보는데 문제가 내가 이 기회를 활용해서 갈아타기를 하고 싶지만 내 집이 안 팔려서 갈아타기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했는데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잘 팔아서 잘 갈아타게 하고 싶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잘 팔려야 되는데 잘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좋은 가격에 팔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내가 살 물건은 도망가고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물건에 더해서 자산을 거기다 좀 더 얹어서 뭔가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시는 경우에는 어차피 시장이 지금 조금 약간 눌려있는 상태에서는 매수할 물건도 조금 나에게는 플러스 되는 어떤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조금 과감하게 내가 기대했던 가격대보다 조금 낮추더라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팔아야만 매수에 대한 결정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금적으로 그렇게 확실한 급지 이동을 하실 수 있다면 저는 그 방법을 빠르게 선택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양극화의 어떤 힘이 자꾸 지금 나오고 있고 어쨌든 간에 조금 아직까지 조금 약간 우리가 중하위권 정도 중하위 어떤 가격대에 있는 물건들보다는 상에서 중에서 중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시간 속도 차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지금 내가 그 윗급지로 이동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좋다. 그런데 내가 해도 어차피 안 돼. 업그레이드 수준이다. 라면 굳이 그 거래 비용을 들여가면서 했는데 우리 집보다 겨우 조금 더 좋은 데로 조금 더 상품성 좋은 데로 이동한다.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그 만약에 같은 단지에 30평인데 40평으로 간다. 그거는 실거주에 대한 목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공부방 하나씩 좀 주고 서재도 쓰고 이러려니까 방이 더 필요한데 이거는 정말 실질적인 문제잖아요. 네. 이거는 가시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여기서 이 안에서 그냥 움직여 이런 단순한 생각이라면 굳이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비슷한 가격대에서 얼마 차이 안 나는 단지로 또는 뭐 입지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곳으로 이동하는 거라면 저는 그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거기다 쓸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대신에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지금 아직 시세가 많이 회복하지 못했는데 난 자산이 지금 없다. 다른 추가적인 비용을 쓸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잘 가져가셔야죠. 이거를 잘 지켜내시는 거고 좋은 입지라면 말할 필요 없겠지만 네, 약간 아리송하다. 내 물건에 대한 어떤 평가를 생각해 보면 좀 아리송하다라고 생각되더라도 어차피 내가 이걸 정리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이 안 된다면 잘 지켜내는 것이 아주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잘 지켜서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이게 하고요. 딱 이렇게 사례를 들면 되겠네요. 똑같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갈아타기를 해도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광명에 있는데 성동으로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러면 갈아타요? 그렇죠. 갈아타죠. 그런데 광명이 있는데 좀 비슷한 광명으로 옮겨 탄다. 그러면 고민해보자. 그렇죠. 네. 이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광명이 좋아요? 좋죠. 좋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나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게 따져봐야 된다.
그렇죠. 각자 따져-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 아,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네. 또 만약에 이제 그래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특히나 젊은 층들 계시잖아요. 뭐 30대 뭐 아직 자녀가 없거나 신혼부부시거나 이제 딩크족이시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몸테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집을 처분해서 음. 갭으로 내가 뭔가 물건을 좀 더 확실한 급지 이동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다면 나는 좀 우리 둘이서 부부가 약간 조금 좁은 집에서 월세 살면서 갭 투자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 같아요. 왜냐면은 시세는 또 오를 건데 우리가 그거 미리 먼저 선점하고 기다리는 거지. 비록 입주를 당장 못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일반적 보편적으로 뭐 자녀들이 있고 가족이 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셔야 되는 경우라면 조금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물건이나 보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저도 이제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재건축 물건을 추천을 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재건축이 막바지긴 한데 실거주 추천을 드렸어요. 아, 네. 왜냐면은 인프라가 괜찮고 세대 수도 많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주해가지고 몸테크 해도 충분히 되는 상황이고 현금 흐름도 한 2천만 원 정도 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잠수지구 5단지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예,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추천 안 했어요. 그 갭 투자는 왜냐면은 이 전세가가 되게 낮거든요. 아, 그렇죠. 전세값이. 예, 그래서 실거주로 몸테크를 하고 이제 신축으로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보할 수 있는 입지고 그래서 그런 분은 또 실거주인데 그렇죠. 만약 투자를 거기를 하라 그러면 조금 고민해봐라.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대표님하고 저랑 이제 동일한 의견인데 내가 유리한 걸 잘 찾아야 돼요. 그렇죠. 나한테 유리한 거. 그래서 갈아탈지 가만히 있을지 이거를 결정을 또 하는 그렇죠. 것도 이제 필요하다는 네. 거.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일단은 갈아타기는 상대적으로 하는데 보유하는 거는 잘 버티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좋은 입지를 예를 들어 내가 성동구에 집이 있어요. 근데 좀 올랐지만은 아직도 안 오른 조금 덜 오른 데가 있어서 팔고 싶어. 그럼 팔아요, 말아요? 좀 더 오른 데가 입지가 떨어지는 곳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러면은 글쎄요, 저는 안 팔 것 같아요. 안 팔, 네. 저는 안 팔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래도 성동구라는 브랜드 자체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상급지는 잘 버티는 거. 그러면 2025년도 어떻게 아, 보십니까? 저는 진짜 지금 요즘 약간 이렇게 거래량이 좀 약간 소강 상태인 이 환경을 굉장히 못 견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놀래요. 왜냐면은 부동산 시장이 한결같이 계속 상승을 달려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이 많이 힘들었다가 회복하던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먼저 가는 곳들 말고 따라가는 어떤 지역들 입지적으로 조금 이제 이제서야 회복을 막 하던 곳들의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빨리 당겨지지 않는다고 해서 안 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다가 서 있을 수는 있어도 이게 뒤로 후진하거나 후퇴해서 저 뒤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염려와 우려를 가지고 보실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과정들 속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좀 특수한 환경들에 있었던 한 몇 년이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취약한 상태여서 약간 이러한 외부 변수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되는 환경을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리가 지금 좀 많이 위축돼 있다 보니까 빠르게 가지 못하고 있는 환경인데 어쩌면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을 너무 이 환경을 너무 이 상황에 빠져서 다음을 보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아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약간 악재들에 대한 변수들이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뭐 미국 대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연동돼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게 이제 2025년일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많은 변수들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금리도 이제 그 인하의 방향을 계속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이 된다면 조금 더 여건이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잠깐 이렇게 또 쉬어가는 환경이 되어야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또 비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면서 좀 지금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임장도 다니고 물건에 대한 다양한 좀 분석도 해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2024년도 인고의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 어려움을 역으로 이용하자. 그러면은 2025년도에 악재의 변수가 점점 명확해지는 그렇죠. 네. 단계에 열매를 거둘 준비를 한번 해보자라는 걸로 이제 결론이 맞습니다. 네. 내려질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되게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진짜로 잘 참다가 항상 이런 분이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 포기하는 못 참.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맞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내가 파니까 올라네. 내가 사니까 진짜 떨어지네.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 정말 많아요. 예,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너무 많은데 너무 그 안타깝죠. 기가 막힌 타이밍들을 절묘하게 싹 맞아요.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가야지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서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에 어려움을 역으로 이용하자. 맞아. 그리고 맞아. 이용해야 2025년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점점 불확실성들이 명확해지는 시점들이 2025년들이 될 것이다. 이때를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참자로 이제 2025년도를 얘기하고 전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요즘 시기가 이렇게 좀 뭐 시장이 약간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네. 또 내년은 어떨지 전망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이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제 제가 책을 보다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배가 우리 이제 그 부둣가에 보면 배가 이렇게 정박해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정박해 있으면 가장 안전하죠, 사실. 태풍 불어도 그렇고 딱 묶어놓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게 그 배의 정체성은 아니거든요. 배는 바다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계속 거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가장 안전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 시장이 이런 변화들을 뚫고 오히려 이럴 때 내가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찾아서 이동해 놓으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리고 나는 좀 더 멀리 좋은 자리로 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아무튼 유서영 대표님께서 뭐 일단은 멈춰 있지 말고 자전거 페달을 굴르듯이 정박이 목적이 아닌 항해가 목적인 배처럼 이 세상의 자산 시장에 참여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것보다 좋은 방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니까 그 좋은 방향을 잘 선택하는 해안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쌓이면은 실력이 되고 그렇죠. 자산이 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좋은 일들 많았으면 좋겠고 세상이 다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사는 방향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오늘 방송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